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선고되었던 지방법원 판결 사례인데 이 사례가 좀 재밌어가지고 아마 뉴스에도 며칠 전에 보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관계는 되게 간단해요. A씨하고 B씨가 있었습니다. 이 A씨하고 B씨가 축의금 봉투 있죠. 여러분 편의점 가면 파는 봉투 있잖아요. 축의금 봉투를 한 30개를 산 다음에 봉투당 1,000원씩만 넣는 거예요. 한 봉투당 1,000원씩만 넣어서 봉투 29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에 그날 누가 결혼을 했나봐요.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진 않았어요. 근데 그 1,000원을 넣은 봉투 29개, 그러니까 토탈하면 29,000원이죠. 그거를 봉투를 이렇게 두둑하니 29개 봉투를 챙겨가지고 일단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받는 신랑, 신부 측 거기에다가 그 봉투 29개를 딱 내고, 보통 우리가 결혼식 가면 축의금 접수하고 나면 식권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식권도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렇게 좀 가격이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그 식권이 뭐 10,000원, 15,000원 이 정도 하지만 호텔 같은 데서 결혼하면 7만원, 8만원, 10만원도 가잖아요. 한 번 식사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 식권이 한 장에 33,000원짜리였다고 해요. 그 33,000원짜리 40장을 받은 거예요. 이 A씨하고 B씨가. 1,000원짜리 들어있는 29개 봉투 총 29,000원 축의금 내고 33,000원짜리 식권 40장 받은 거예요. 결혼하는 당사자의 가족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식권을 줬을까요? A씨와 B씨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축하하러 왔고 축의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들어있는 봉투에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축의금 뭐 5만원일 수도 있고 10만원일 수도 있겠죠. 보통 요즘 한 5만원, 10만원 사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돈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고 식권을 33,000원짜리 식권 40장을 줬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0원짜리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지해서 이리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따지니까 A씨하고 B씨가 현장에서 바로 그 식권 40장을 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예요.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그 각색을 한 거고 실제 사실관계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스토리는 이래요. 여기서 이제 이 A씨하고 B씨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죄명이 사기죄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나는 변호사다에서 사기죄의 그 기망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A씨와 B씨가 했던 그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던 거예요. 검사님께서 이제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A씨와 B씨가 약식 기소가 됐는데 정치재판 청구를 해가지고 열린 재판에서 판사님이 A씨와 B씨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를 인정하고 A씨는 벌금 200만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를 했는데 둘 다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항소 기각을 했습니다. 즉 1심 판결이 다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낸 건데요. 이 A씨와 B씨 재판 과정에서 특이했던 점은 A씨하고 B씨가 1심에서는 죄를 인정했어요. 근데 2심에 가서는 갑자기 죄를 부인하면서 나는 그 결혼식에 축하하러 간 거지 무슨 내가 거기 가서 뭐 거짓말로 축의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해서 내가 냈던 축의금에 훨씬 상회하는 그런 식권을 받아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 거는 1심에서 우리가 어떤 형이 나오잖아요. 형사사건에서. 형이 나오면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 다툴 수 있는 게 뭐 사실 오인일 수 있고 법리 오해일 수도 있고 양형부당일 수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경우, 형식상 항소 요소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이 다 써있지만 사실상 다투는 게 거의 양형부당만 다툰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 형을 깎아달라. 너무 세게 나왔으니까 깎아달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형을 깎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항소의 경우는 이 깎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확률 자꾸 물어보시는데 확률로 치면 한 20-30%? 재판부가 이렇게 봐요. 1심 재판이 한 양형의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무엇이 없지 않는 한은 그대로 1심 사건 결과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양형 주장을 해요. 뭐 전과 없었어요. 초범이고 뭐 반성하고 이 분들이 무슨 이제 사회복지사 뭐 그런 직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시설의 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는 그런 법령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은 죄나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에 비춰서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 된다. 신분상 제약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물론 이제 식권을 반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상 피해 자체는 이제 없었다고 볼 여지가 많죠. 근데 그 반환의 경위가 이 사람들이 정말 죄를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발각이 되니까 당신들 뭡니까? 내놓으세요. 이래서 내놓게 된 거거든요. 판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그 피해가 반환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한테 유리하게 양형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도 했었고,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안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용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어떤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그런 것도 고려가 된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어요.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일단 고소를 한 이후에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현실이 그렇고 재판 절차가. 왜냐면 이제 검사님이 사실 피해자를 대변해서 싸워줘야 되거든요, 법정에서. 근데 이제 검사님들은 워낙 사건도 많고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피해자 본인의 직접 그 마음을 다 전달하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특히나 공판검사님들은 더욱더 바빠서 제대로 사건 내용 숙지하지 못하고 공소장 정도만 읽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피해자분들이 민사적인 배상 문제, 금전적인 배상 문제 이런 걸 다 빼놓고 적어도 해당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엄히 처벌받길 원한다면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부에도 최소 한 2-3차례 정도는 엄벌 탄원서를 좀 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판사님도 그런 게 전혀 안 들어오는 사건하고 그런 게 몇 번 들어오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 이게 좀 내가 양형을 좀 고려를 할 때 이건 피해자의 어떤 이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사례는 흥미 위주의 사례라서 제가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콘텐츠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기망에 해당한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 양형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보통은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자와 합의 유무, 재산상 손해든 정신상 손해든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그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합니다. 양형의 조건은 형법 제51조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1심에서 나온 양형의 결과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깎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양형이라는 그 판단이, 형량이라는 판단이 한 번 재판 결과가 나면 뒤집기가 매우 어렵구나. 그래서 한 번 1심 재판을 받을 때 잘해야 돼요. 네, 자, 남는 변호사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